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제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그 댓글을 제 개인톡으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수업을 좀 더 공정하고 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처음에 올렸던 3D 그쪽 부분 동영상을 좀 편집해서 놓고요. 그 뒷부분에 그 다음 영상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쭉 같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에 대한 내용 이제 그 잘못 올라갔지만 그 맨 처음 올라갔던 3D 1강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2D에 대한 강의 내용은 제가 PDF로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제가 그 동영상이나 뭐 이런 거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표를 올릴 거니까 투표를 올리든지 아니면 공지를 해드릴게요.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어떤 내용을 낼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화면은 2D 화면이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2D 화면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3D를 해야 되는데 왜 2D가 보일까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화면창을 좀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요걸 눌러서 3D 베이직 이라고 누르시면 박스 익스트루드 뭐 3D 상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거보다 좀 더 다양한 걸 봐야 하기 때문에 3D 모델링을 보게 되죠. 근데 가끔 교수님 이게 톱니바퀴가 안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요 끝에 요걸 창을 누르시면 쭉 뜨게 됩니다. 워크스 요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 톱니바퀴 모양이 안 뜨고 요걸 누르면 톱니바퀴 모양이 뜨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시면 요 앞에 숫자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좌표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체크를 하고 주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그 매번 체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사이즈에서 어느 사이즈까지 간다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좌표 체계를 꼭 켜놓고 작업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싫으시면 꺼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 명령어 창을 이렇게 붙여놓고 위로 조금 올리죠. 한 두세 줄 정도 나오게끔. 한 줄은 솔직히 제가 명령어를 뭐 썼는지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아마 뷰포인트가 바뀔 때마다 다시 올라오고 이제
다시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지난번 보강할 때 그 한 친구가 물어보거든요. 전 이게 없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요게 없는 경우에는 컨트롤 숫자 9를 누르시면 나오게 됩니다. 나왔죠, 밑에. 요런 것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단축키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3D에서 가장 뭔가를 실행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내용들 하나라도 그려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리지 마시고 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작업창이 3D로 바뀐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여러가지 작업창을 보실 수 있죠. 이 드로잉이라는 건 지금 2D 라인이고요. 뷰가 보이고 박스, 솔리드 뭐 이렇게 홈 하면은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홈 화면엔 대부분 모든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 솔리드 쪽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보신 박스, 뭐 원주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익스트루드 뭐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돌출시키는 거, 뭐 여러가지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페이스, 겉표면을 입히는 것들이죠. 뭐 이렇게 보시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쉬,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뷰 포인트죠. 여기 UCS 아이콘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UCS 아이콘이라는 게 그 좌표계입니다. 지금은 자,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저 밑에 있는 XY 요 부분이 꺼지게 됩니다. 요 XY 좌표계가 꺼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만약 3D 뷰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XYZ 이렇게 나오죠. XYZ를 나왔을 때 UCS 아이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뭐가 하나 떠 있네요. 라인을 하나 그려져 있었나 보다. 좌우지간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UCS 아이콘이고, 그 다음에 탑뷰 버튼 바닥이죠.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프론트, 백,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면, 뭐 탑뷰나 이런 것들은 좀 금방 아시기 쉬운데, 프론트 뷰 같은 경우는 좀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프론트 뷰를 어떻게 보고 있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는 도면을 하나, 그러니까 그림을 객체를 하나 그려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XYZ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보시면 되고요. 일단 탑뷰로 보시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신 거고요. 뭐 일단 홈 버튼에서도 여기를 누르시면 탑뷰, 라이트 뷰 쭉 나옵니다. 근데 요새 그 2019, 17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진 게, 오토캐드사에서 3D 맥스사를 그 인수해서 통합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참 이거를 막 3D 뷰 막 입체감을 좀 알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 좌표계가 붙어져 있는 거죠. 요게 있으면 3D 작업을 할 때 되게 편합니다. 자, 지금 탑뷰죠. 여기를 누르시면 앞이 프론트고 라이트고 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바꾸면서 좌표를 입체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요 좌표계가 있는 것이 생각보다 3D 작업할 때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뭐 처음부터 끝까지 3D 작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밑에 사람이 해가 좋으면 수정과 매핑 정도만 봐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것들은 워낙 제가 몇십 년간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편해지더라고요. 이게 맨 처음에 뷰포트만 가지고 움직일 때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뷰포트와 함께 좀 다른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좀 이따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3D를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드냐? 그럼 우린 일단 2D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일단 여기다 하나 그려봅시다. 500. 잠깐만요. 줌. 여기서 넘어갔네요. 생각보다 좀 크게 그렸네요, 제가. 한 개가 위로 많이 올라가서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일단 좌표 체계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라인 500 500 밑으로 엔드 포인트 찍어 주시고,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라인이 따로따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라인을 그려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2D에서 P라인으로 그려야 된다 그랬죠, 폴리라인. 다시 500 엔터 500 엔터. 그 다음에 끝에는 어떻게? C 클로즈 닫아준다 그랬죠. 뭐 하나는 요거는 다 묶여져 있죠. 요거 하나 카피해 놓겠습니다. 카피 꽁. 얘를 카피를 하나 해두죠. 자,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우리는 아까 보신 뷰 포인트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뭐 기본은 전부 다 뭐 등각, 투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이 세 가지 도면이 다 2D로 뿐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3D로 만들어 주려면 사각형을 박스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죠? 다시 라인 잡고 500 엔터 500 엔터
500 엔터, 500 엔터, 끝점 엔드점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을 라인을 그려주죠. 엔터, 라인 엔터,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각형이 됐는데 이게 진짜 사각형이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만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사각형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기에 연결돼야 되는 선이 지금 바닥으로 가서 깔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뼈대 작업을 할 때는 뼈대 작업이라 그러는데 그 아이소메트릭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듯이 뭐 등각 투영도 봐야 되고 뭐 이걸 다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부분에는 사각형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는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뭐 나머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번에는 저는 카피를 하겠습니다. P라인이니까 위로 500. 자,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할까요? 일단 하나를 카피를 해보죠. 얘를 꽁 찍어서 여기다 쭉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시면 돌아가는 방향이 나올 거예요. 지금 XY 방향으로만 돌아가시죠. 뭐 이제 나중에 좀 더 가시면 그 방향 전환에 대해서 뭐 그 좀 배우시면 될 텐데 일단은 뭐 요런 것들은 그 UCS 아이콘이라 그래서 요거를 계속 돌려가면서 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일단 지금 더 쉽게 이렇게 해서 사각형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라인 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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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아예 요 면을 통째로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얘를 찍고 엔터 눌러주고 위로 500. 얘가 500이 안 올라갔었나 보네요. 자, 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러한 모양들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그냥 처리를 하나 해볼게요. 서페이스에서 아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요것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이?
얘는 안 올라갔네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F8을 키고 직교 모드를 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C. 자, 여기서 아까 카피를 했죠. 카피를 해서 위로 올렸습니다. 높이를 500. 엔터. 그 다음에 나머지를 라인으로 채워줬죠. 자, 지금 봤을 때는 요 세 개의 그 사각형이 거의 비슷한 존재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하이드를 한번 쳐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나요? 어떤 게 차이가 지나요? 모르시겠어요? 자, 요 뒤에 선이 다 안 보이죠? 막혀 있으니까. 얘는 이 바닥면을 전체를 위로 해서 베이스, 솔리드 형태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안이 꽉 차서 안 보입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골조를 세우고 요 위에 표면만 서페이스라는 명령어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니까 크게 지금은 신경 안 해. 서페이스라는 그 명령어를 써가지고 이게 표면을 막아 놓은 거죠. 이게 박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만들어서 박스는 속은 비어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표면은 차 있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위에 하나만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그린 거 뼈대 작업을 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안 막혀 있는 거죠. 얘는 그냥 3D처럼 보이게끔 스케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다양하게 그 편하게 그릴 수 있나. 근데 아까처럼 하나의 면을 그려서 위로 올리는 게 제일 쉽겠죠. 우리는 대신 용량은 이게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어쨌든 안을 다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하나죠. 자, 우리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른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지우고 자, 우리가 지금 일단 하나를 올린 것만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옮겨보죠. 무브 얘를 잠깐 올리고 얘를 카피를 해서 몇 개를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F8을 풀어주고
자, 이렇게 몇 개를 쌓아놨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하이드를 하면 요런 모양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를 탑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탑뷰로 봤을 때는 지그재그로 쌌으니까 사각형 두 개만 보이겠죠? 그 다음에 버튼, 바닥을 봐도 두 개로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레프트를 보시면 아까 세 개를 쌓아 올렸죠? 지그재그로. 지그재그 세 개만 보일 거고, 반대편 라이트도 세 개로 보이실 거고요. 근데 프론트를 보시면 어떨까? 요렇게 하나 둘 셋 지그재그로 쌓아 올리신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백, 바닥면을 봐도 뒤에서 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그재그 쌓아 올리신 게 보이고, 동남투영을 보시면 요런 모양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약간 작업을 잘못했다는 게 느낀 게, 위로 3개가 가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다시 무브를 해서 이게 요래서 3D가 참 애매한 거예요. 이쪽으로 붙여주는 게 맞겠죠. 지그재그로 쌓아 올린 게 맞든. 다시 보시면 요렇게 약간 틀어서 보시면 요렇게 하나 둘 셋이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투영하시면 하나 둘 셋이 보이실 거예요. 얘도 두 개뿐이 안 보여요 이러지만 약간만 틀어 주시면 이렇게 세 개로 쌓아 올린 걸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셔도 안 보여요 교수님 이러면 이렇게. 근데 요게 더 웃긴 게, 하이드를 하시면 더 쉽게 보이세요. 하이드를 하시면 겹쳐지는 선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3D로 쌓여져 있는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드를 하실 땐 얘가 나머지가 거의 안 움직이고 안 먹습니다. 요걸 풀어 주시려면 UCS 아이콘을 한번 바꿔 주시면 돼요. 요렇게 교수님 이게 2D인지 3D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살짝만 틀어 주시면 3D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정사각형들이 많은 것들은 조금 난해하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UCS 아이콘이라 그러죠. 뷰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시면서 만드시는 게 3D CAD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특별한 게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작업은 그 뼈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쉽게 하느냐. 그 아까 사각형을 그릴 때도 제가 P라인으로 하나 그리고 카피해서 위로 500으로 올리고 라인을 잡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뼈대를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3D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질 수 있냐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각형은 되게 쉬웠는데 다면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건데 여기가 600, 옆이 500,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이 600, 500이고요. 여기는 400, 400, 500, 400 이렇게 해서 위로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다면체를 봤을 때 어떻게 그릴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CAD는 빨리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빠르게 그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죄송해요. 제가 강사가 직업이 아니고 그 개인 사업을 따로 하고 있어서 비 오는 날 현장을 갔다 비를 좀 맞았더니 목소리가 많이 갔네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그리시는 게 좋을까요?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일단 한번 제가 그리는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만약 이걸 그리라 그러면 항상 모든 도면은 밑에서부터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으로 우리는 P라인을 쓰죠. P라인 해서 F8 키시고 밑으로 600 옆으로 500 위로 600 엔터. 여기서 클로즈로 닫아주고. 자, 그럼 이 밑바닥은 그렸습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 위에가 500, 400, 500이죠. 그럼 안쪽으로 우리가 얘를 안쪽으로 필렛을 하면 되겠죠. 필렛 100. 죄송합니다. 이 필렛이 아니죠. 옵셋이죠. 옵셋. OF4SET. 아유, 아프니까 컨디션이 안 좋네요. 자, 해서 옵셋 100 해서 안으로 100을 띄워주면 사각형이 하나 그려주죠. 그리고 얘를 위로 500만큼 올려줘야 되겠죠. 얘를 부부 M 꽁찍보 위로 500 올라갔고, 나머지는 어떻게 라인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슷하게 됐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양을 바꿔서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죠. 에이? 아까 잘못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알겠네요. F8을 걸어놔서 그렇습니다. F8을 풀어주셔야 돼요. 무브 다시 얘를 잡고 위로 500 올리시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저도 이렇게 3D를 그릴 때는 잠깐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고요, 지식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그려졌나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되죠. 동남 투영을 보시고 남북 투영을 보시고 똑같이 돼 있죠. 3D가 잘 올라가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둘 다 똑같이 보이겠죠. 요렇듯이 여러분들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걸 어떤 방식으로 분해해서 빨리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3D CAD를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다 지워보고 그 우리 적어 드린 테이블을 하나 그려볼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처음에 2D 상태에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돼요. 그 정방형 테이블이라고 드린 거 있죠?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높이 H가 있고 DW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는 750에 1200 높이가 700짜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릴 게 뭐죠? P라인으로 1200 엔터 위로 750 1200 밑으로 C 컨트롤 닫아 주시고요. P라인으로 묶어놨죠.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테이블을 보면 요 안쪽으로 지금 테이블 다리가 보이죠. 요 안쪽에 테이블 다리 요걸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옵셋으로 한 200 정도? 200은 너무 크네요. 100 정도? 100. 자, 요 끝에 원형 다리가 그려지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2D를 그냥 그리면 되니까 원을 여기서 그려주면 되죠. 너무 안 크게 40 짜리를 넣어주고 COPY 카피를 해서 이를 찍고 기준선을 여기로 해서 카피를 쭉쭉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다리를 그렸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선반이 하나 받쳐주는 게 있죠. 그걸 그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얘를 P라인으로 묶어놨으니까 지금 잠시 끊어 놓도록 할게요. 익스포트. 자, 이제 다 따로따로 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요 밑에 있는
받침대가 요쪽이랑 요쪽 분이 없는 거죠. 이 긴 쪽은 받침대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다시 옵셋. 엔터. 자,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레이즈. 얘도 필요 없죠? 가운데 선. 이레이즈. 여기는 아까 옵셋이 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두 번을 지웠는데 지웠고 다시 이레이저로 필요 없는 부분 요거 지워주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얘가 요 끝까지 필요한 건 아니죠. 뭐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P라인으로 얘를 다시 한번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평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그렸습니다. 그러면 3D로 옮겨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요 두께는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요 두께. 보통 우리가 탁자 두께를 보시면 한 30mm? 30mm, 25mm에서 30mm 정도 돼요. 그러면 익스트루드를 해서 얘를 놓고 엔터, 위로 30. 그 다음에 높이가 750이죠. 엔터. 얘가 위쪽으로 750. 750이 아니라 700이네요. 자, 700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자, 봤을 때 요 그림을 잠깐 보시도록 하면, 요거를 그리고 있는데 요 바닥면이 위를 뚫고 나오진 않았죠. 그럼 요 밑에 어디선가 닿아야 되고, 높이는 요 윗면까지의 높이인 거죠. 기준선 위까지 높이. 그러면 얘를 무브 옮겨 주시면 됩니다. 옮겨서 기준점을, 중심점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됐는데, 그려졌는데 요 위에 요 선들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익스트루드 하시고 얘를 한 30 정도, 엔터, 위로 30 정도 올리겠습니다. 30 조금 더 올리도록 하죠. 다시 익스트루드,
60 정도 하시고 얘를 다시 위로 올려주시면 되죠. 적당선. 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나와나 이런 데 보시면 가구들의 치수가 각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무브 옮기시면 되죠. 기준점을 어떻게 여기 끝에 중심점을 잡아서 이 정도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남아있는 선들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 테이블이 됐나 확인해 보시면 하이드를 한번 하이드를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테이블이 완성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모형들을 한 번씩 작업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더 이상 목소리를 내기가 힘드네요. 죄송하고 일단 오늘 수업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끄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뭐 문서나 이런 데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홀더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전 바탕화면에 테이블이라고 해서 만들겠습니다. 다음번에 요거를 가지고 나머지 한 것들을 한번 가지고 더 보여주시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무엇이죠? 2D로 나왔을 때 3D로 작업을 할 때 어디로 간다 그랬죠? 요 밑으로 가서 3D 모델링 쪽으로 가면 이렇게 우리가 3D 그 모델링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죠. 뷰 포인트.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 탑에서 본 모양, 바닥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본 모양 이렇게 나오죠. 잠시 이상한 게 나왔네요. 일단 이렇게 해서 뭐 받고, 그 다음에 등각 투영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죠. 북서 투영도, 북동 투영도, 요게 북동 투영도거든요. 그 다음에 북웨스트, 노스웨스트, 그 다음에 사우스, 남쪽에서 온 모습,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아이소메트리라 그러죠. 우리가 등각 투영도라 그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보았죠? 뭐 이렇게 박스 올리고 이런 것들은 오늘도 할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뷰에서 탑 뷰를 보시면 다시 이렇게 오게끔 되겠죠. 우리가 솔직히 3D에서는 2D만큼 어렵지는 않거든요. 예, 2D에서 어느 정도 되신다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힘들게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뷰 매니저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본인 즐겨 쓰는 모델링 뷰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D 프로그램, 여기 와이어, 컬큘레이터, 색상 입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어떤 걸 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참 여러분 레이어 정해 주시는 것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2D와 3D에서의 그 레이어 구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뭐 오늘도 좀 뭐 하나 해볼 게 있긴 한데, 왜 그러냐, 이게 레이어별로 나중에 특성으로 해서 3D 맥스로 불러들이게 되면 레이어별로 이 모든 것들이 불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매핑을 할 때 그 질감이나 성질들이 레이어별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보통. 그래서 뭐 건물 1이면 건물 1, 뭐 건물 2면 건물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이면 창, 윈도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변형을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나중에 렌더링 걸기가 좀 편해져요. 저희가 어떤 면에서 그런 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하시는 게 이제 3D 작업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3D에서는 뭐 질감이나 이런 거 입히는 것보다 이 질감을 입힐 수 있는 틀 자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여기 보시면 UCS 라는 것들이죠. UCS가 뭐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좀 감기가 심해서 잠시 입원도 했었어가지고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아요. UCS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면을 찍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자, 뭐 쉽게 하나 그려보죠. 여기서 300, 위로 300, 다시 P라인, F8 걸고 300, 더 위로 300, 옆으로 300, 그 다음에 C 해서 닫아주면 이러한 면이 하나 그려지죠.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올리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그려놓은 것이 그 시각 장애자용 보도블럭, 그 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돼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 그 보도블록을 오늘 한번 예시로 그리면서 우리가 UCS에 대한 걸 한번 배워볼 차례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그리고 싶다. 이건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얘는 이렇게 보면 원뿔 모양을 위에서 잘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바닥면에서 원을 그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평면에서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인면도에서 그려가지고 얘를 회전시키는 게 훨씬 더 요걸 그리기가 쉽게 되겠죠. 개별적으로 그리면 얘를 하나 제가 따로 분리해서 볼게요. 자, 하이드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게 블록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경계 원뿔 모양이 잘린 것처럼 돼 있죠.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죠. 아, 그러면 나는 얘를 오각형을 그려서 회전을 시키면 얘처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각형을 우리가 여기서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무리 해도 여기서 뭐 요쪽으로 10, 20, 20 엔터. 그 위로도 10, 다시 이쪽으로 10.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라인 여기가 20. 다음에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얘를 이렇게 회전해 주면, 자, 얘를 P라인으로 묶어야 되겠죠. P라인으로 묶어서 클로즈 닫아주고 무브 잠깐 옮겨 볼게요. 자, 여기서 로브를 해서 엔터, 여기서 여기를 주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360도 회전을 시킨다. 그러면 하이드 어떻게 원뿔 모양이 그려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요런 방식의 원뿔 모양이 안 그려지고 요런 모양이 그려지죠. 왜 그럴까? 우리는 면 처리, 우리가 그리는 게 지금 바닥면을 보고 이 탑뷰에서 보는 것들이 잡혀져 있고, 우리가 보는 면에서 그리는, 아까 그리려고 했던 거는 이 등각투영도에서 그린 거였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는 것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왜곡선, 곡선들이 많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가 UCS라는 걸 해서 작업을 통해서 바꿔주는 거죠. 자, UCS에서 3포인트 점을 잡고 베이스 포인트가 될 점을 찍어주시고, 그럼 여기 뜰 거예요. X축은 요쪽, Y축은 요쪽, Z축까지 이렇게 해서 딱 생기죠. 그러면 요때부터는 우리가 라인을 그리면 어느 면에 생길까요? 여기에 딱 붙는 면에 생길 거예요. 자, 그냥 라인으로 그릴게요. 우리가 원뿔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요? 여기서 밑으로 10, 옆으로 20, 여기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15,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닿는 거를 만들어 주면 되죠. 요걸 P라인으로 해. 엔터에서 무브, 얘를 움직여 보죠. 앞으로 당기고 얘를 로브를 하면 요걸 360도, 그러면 요런 원뿔이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판을 만들고 돌출, 박스로 해도 되고 돌출을 해도 되죠. 익스트루드를 해도 되는데 해서 붙여주면 되는 모양을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작업선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 이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을 UCS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얘가 지금 탑뷰로 간다고 UCS가 바뀌진 않습니다. UCS는 어쨌든 다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자, UCS를 뒤로 돌리고자 하면 여기 보시면 UCS 프리뷰 이렇게 돌려주시고 다시 탑뷰로 딱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처럼 봤던 그 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그렸던 것들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UCS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그 3D CAD의 목적이자 끝이에요. 거의 보시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냐, 그거를 선택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UCS 없이 그림을 그리면 아까 어떻게 됐죠? 이렇게 세워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눕혀져서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면에 대해서 그 모든 거를 만들어 주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딴 거는 몰라도 어쨌든 그 이 UCS 3포인트가 가장 많이 써요. 아까처럼 베이스 포인트 찍고 X 포인트 찍고 Y 포인트 찍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걸 한번 빠져 완성을 해 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제가 아까 P라인으로 먼저 그렸는데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서 엔터 위로 뭐 30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박아주면 돼요. COPY 뭐
물론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려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 탑뷰에서 옮긴 다음에 우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서클을 그려줍니다. 서클 엔터에서, 그리고 얘 아까 반지름이 몇이었죠? 딱 해서 여기다가 뭐 한 20이니까 40 아닌가? 지우고 다시 서클에서 찍고 요게 20, 여기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서 20,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교수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네이버 가서 시각장애자용 보도블록을 치시면 여기가 다 뜰 거예요. 여기가 300, 여기도 300, 그 다음에 요 높이가 30, 높이가 3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개수를 세어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박혀 있더라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뭐 5대6 이렇게 박혀 있거나 5대5 이렇게 박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탑뷰에서 우리는 그냥 맞춰주는 거죠. COPY 얘를 찍고 카피를 할 때 엔터, COPY 찍고 그쵸, 가운데 포인트를 찍고 일단 무조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찍어주죠. 그럼 우리가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시죠? 그럼 안쪽으로 교수님 이걸 어떻게 다 아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이 그려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센터 포인트를 지금 잠깐 꺼주시는 게 좋아요. 왜 자꾸 잡혀가지고 끝에 어떤 센터 포인트가 꺼져. 어쨌든 다시 무브. 자, 지금 계속 안 움직이죠. 센터점이 왜 그럴까요? 요 센터점이랑 요 센터점이랑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은 밖에서 자꾸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끌어들이면 되죠. 그 다음에 COPY 해서 요거를 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시면 무브. 이걸 왜 그려주느냐, 교수님 그걸 왜 그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을 놓을 위치가 지금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거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탑 아이소메트릭으로 가면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그럼 아까 그려준 이 보도 블록을 불러서 밑에 센터점, 여기 센터점 F8을 풀어주시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서 만들어주면 이런 보도블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지금 각각 따로 노는 보도블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유니온이라는 하나의 집합체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만들면 어쨌든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300에 300짜리가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차이가 뭘까요? 얘를 하나 카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돌려서 살짝만 더 돌릴게요. 이렇게 해서 유니온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합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에게는 자, 얘는 통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보이세요? 하이드 명령어를 쳐주면 선택을 하면 다 선택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개별적으로. 자, 무브를 하면 얘는 얘 하나씩 따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얘는 얘를 찍으면 다 같이 움직여지죠. 그리고 여기는 필요 없는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런 원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를 왜 해두냐? 요거를 우리가 W 블럭을 만들어서 밖으로 보내놓고 다시 불러드릴 때 이렇게 하나의 뭉치로 되어 있을 때 이게 보기도 편하고 작업도 쉽습니다. 그리고 센터점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뭐 여러분들이 고민도 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시에 쓰이는 블럭들도 많지만 대부분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익스트루드로 해서 올리고 그 겉면에 그 사진을 찍어서 겉면을 입혀주는 정도고, 좀 디테일한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했을 때 뭐 좀 건물을 특별히 디자인해 가지고 그쪽에 더 보여주고 싶은 것들, 뭐 시설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3D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가지고 매핑을 해주시는 게 좋죠. 일단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더 많은 내용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색깔도 입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 보도 블록도 명확하게 보자 보면 요 윗부분은 노랗고 요 밑에 한 10mm 이하 부분은 좀 그 흑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레이어를 잡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에 보도 블록 1, 그 다음에 점잡한 표시 뭐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겠죠. 뭐 그러면 요 레이어 색깔별로 해놓고 나중에 맥스에서 가지고 불러 들여와 치면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점자 부분과 밑에 그 박스에 좀 검은색 부분으로 된 쪽에 레이어가 틀리면 그거 하나의 물체를 불러가지고 들어오더라도 따로따로 인식을 하게 돼요, 맥스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3D를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캐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맥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을 하면서 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3포인트 UCS가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잘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이콘으로 면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이 면을 콩 찍어 주시면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다 UCS 좌표계가 붙고, 직경 모드 키죠.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그 좌표 체계가 바뀌어져 있죠. UCS. 이게 면을 이렇게 콕 찍어 가지고 면을 이쪽으로 바꿀 때는 또 이렇게. 그럼 선이 어떻게 그려지나 볼까요? 라인 이렇게 이쪽 면에 맞게 지금 UCS 좌표계가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경사면이나 이렇게 좀 급격하게 되는 쪽에서 그림을 직교 좌표계를 이제 마치고 싶으면 이게 세밀하게 잘 작동이 안 돼요, 면이. 그래서 뭐 이렇게 가다가 바닥면에 붙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좀 이 3D 좌표 체계를 이용하라고 부탁드리는 편이거든요. 3포인트 요거로 UCS 좌표를 하시면 쓰고, 아이 난 귀찮다,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면을 콕 찍어 가지고 쓰실 수 있는 UCS 좌표계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예제를 한번 그려보시도록 하시죠. 일단 얘는 다 지우도록 하고요. 자, P라인으로 그려야죠. P라인 300, 위로 300, 옆으로 300, 밑으로 컨트롤 C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50, 150. 우리 2D 작업은 2D로 하죠. 3D를 놓고 하니까 잘 안되네요. 여기 포인트 잡고 마이너스 150 컴마 150 y m 트림. 자, 지금은 선이 두 개로 되어 있죠. 얘랑 얘. P-에디트, 멀티-M 다 선택해 주시고, join. 하나로 지금 됐죠. 얘를 나는 돌출을 시켜서 소파 모양 비슷한 걸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평면에서 그렸지만 얘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살짝 얘를 다시 3D로 바꿔주시고, 살짝 돌출을 시켜준 다음에 엔터, 위로 쭉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쇼파 모양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 UCS 아이콘 3포인트 잡고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베이스 포인트 찍고 요쪽이 X축, 요쪽이 Y축. 아이, 잘못 찍혔네요. 3포인트도 이게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X축, Y축.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가 뭐를 쓰면 될까요? 로테이터를 잡고 여기서 돌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탑뷰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고 우리가 평소 보던 등각 투영을 보시면 이렇게 쇼파 모양의 등각 투영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UCS는 되돌려 놓는 게 제일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X, Y, Z. 지금은 레프트고 탑뷰 쪽으로 보시게끔 다시 잡아주시면 X, Y. 이렇게 보시면 쇼파 모양의 물체가 하나 되는 거죠. 요렇듯이 UCS 좌표를 가지고 물체를 돌리거나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뭐 UCS 좌표를 바꿔서 얘를 처음부터 이쪽 면에서 그려도 되고 프론트에서 그려서 등각 투영도로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면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평면, 인면, 뭐 이게 등각 투영도 이런 것들을 보고 머릿속에서 빨리 이거는 어느 면을 빨리 그려야 얘가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겠구나, 빨리 그릴 수 있겠구나를 머릿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여러 번 그려보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UCS.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각각의 객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니온. 요 두 가지의 명령어를 배우게 됐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주 잘 보내시도록 하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아마 그 강의 내용을 올려드릴게요. PDF로 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 내용을 보시면서 좀 더 연습을 하셔야 중간고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뭐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슬슬 들어가야 될 거고, 요번 중간고사는 2D랑 3D랑 뭐 이런 식으로 내도록 할게요. 배점은 뭐 반반 정도로 할 거고, 어쨌든 저희는 2D랑 3D랑 해야 되니까 다음 주는 수업을 할지 과제를 낼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과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업보다는 이렇게 실습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제가 어떤 게 좋을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단톡이나 이런 데 공지를 올려 드릴 테니까 단톡 내용은 제발 좀 꼭 빨리 읽어 보시고, 제가 공지 올리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회신을 주셔야 여러분 의견을 반영해서 이제 뭔가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번 주 댓글은 봄비로 하겠습니다. 뭐
동안 황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기가 안 좋았는데 봄비로 깔끔하게 다 씻겨 내려갔고, 대신 날씨가 좀 차가워졌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